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4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2% 수익률과 370만원 수익 중입니다. 수익 4천만원을 넘어섰던 계좌는 현재 3,800만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 이런 자산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돈그릇과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익이 4천만원으로 올랐어도 작년처럼 마이너스 7천만원까지 떨어졌어도 자본가의 마인드로 자본가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생각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93%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55% 상승, S&P 500이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힘이 없던 증시가 장 막판 크게 올라가며 마감했는데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양호한 흐름인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많은 분들이 어제 빅테크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 특별 리밸런싱 때문에 꽤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행히 오늘 빅테크가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웰스파고에서 이 특별 리밸런싱을 추측해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1.8% 정도 감소, 애플은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의 비중은 약 1%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했다고 합니다. 걱정보다는 덜 감소된다는 그 우려가 해소되자 잘 버텨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상승한 이유를 CPI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이 기대감을 살펴봐야 하고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 오늘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둔화가 확실해 보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만 살펴보더라도 딱 1년 전 작년 7월 9.1%를 찍고 지금까지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예측치는 3.1%로 더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헤드라인 CPI의 둔화는 바로 유가의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가가 전쟁으로 인해 크게 급등했다가 다행히 전쟁 전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헤드라인 CPI 역시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번 달 CPI까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기관들의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상치들입니다. 대부분 3%에서 3.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에 있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물가인데요. 아까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폭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아주 천천히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현재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수치가 5%대에 계속 머물면서 진짜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이 딱인데요. 심지어 이번 달에는 좀 둔화를 하는데도 여전히 예상치는 5%입니다. 즉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은 근원 물가의 약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러나 제가 올해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주거비가 언제 반영되느냐입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되었었지만 결국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하는 건 바로 주택과 중고차 그리고 식품인데요. 진로 임대료를 분석해보면 작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가 CPI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거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덜 둔화되고 있지만 이건 현재 선행 지표인 임대료를 바라봤을 때 결국 이게 반영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헤드라인 CPI에서는 무려 32%나 차지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에서는 무려 4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거비 하락만 CPI에 반영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주거비가 드디어 하락을 보이는 걸까요? 멈추지 않던 주거비 상승률이 드디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어서 주거비가 과연 오늘 밤 CPI에서 둔화로 반영될까요? 그리고 어제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던 걸까요? 그러나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CPI라는 것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로 수치를 내리는데요. 2022년 상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계속 오르고 오르며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최대 9.1%까지 오르며 피크를 찍었죠. 이게 딱 1년 전 2022년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2023년 7월 12일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 CPI 수치가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반대로 CPI 수치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년 대비라는 기저효과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작년부터 피크를 찍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를 보이는 작년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이 기저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상반기만큼의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빠르게 반영이 되어야 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CPI 발표는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즉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주거비 둔화가 반영되었는지 이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 이번 7월에 CPI나 실적 발표로 인해 하락한다면, 아니 올해 하반기에 그 어떤 이유로든 하락한다면 언제, 얼마나, 언제까지 하락할지, 이게 조정인지 하락장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작년만큼의 기회는 또 아니겠지만 이 또한 꽤나 좋은 기회로 바라보고 웅줍 시즌2 계좌로 비중 있게 줍줍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하죠. 이걸 투자해서 생각해 본다면 웅줍이라는 기회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이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위기로서 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장, 폭락장, 조정장이라는 그 위기라는 이미지로서 다가오지만 극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는 그저 기회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바닥 그 어딘가에서 이미 경기 침체라고 말하거나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8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작년에 줍줍하지 못했고 심지어 올해도 줍줍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 침체는 기회라는 사실, 작년의 하락장은 기회였다는 사실, 그 위기라는 이미지에 숨겨진 기회라는 것을 포착한 극소수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사업이 아닌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웅줍이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무조건 이 투자 방법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돈을 벌어주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 이 투자 방법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산은 퀀텀 점프하는 시기를 만나게 되며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며 4억은 10억으로 불어나게 되고 10억은 20억, 그렇게 복리 효과, 즉 퀀텀 점프를 통해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직접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확신이 없는 건데요. 제가 직접 이 복리 효과로 인해 제 자산이 어디까지 불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앞장서서 보여드리면서 흙수저였던 제가 자수성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뒤에 부자 되어 만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